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상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관 분석 많이 쓰이고 그 자체로도 뭐 중요한 분석이기도 하지만 다른 분석을 할 때 그 전에 시행해 보거나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죠. 처음에 이제 요 책에 보면 그 상관 분석이 처음 나오게 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그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상관관계라는 게 통계적으로 이러이러한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막 쓴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둘 사이에 관련이 있다, 이걸 다 상관관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죠. 통계적 용어로 정확한 의미로 쓰여지는 것과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막 쓰여지는 용어가 막 산재합니다. 뭐 서로 막 믹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관계를 보지 않으면, 용어를 정의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게 뭐 통계뿐 아니죠. 뭐 예를 들면 군사 용어도 있잖아요. 대위, 소위. 그러면 큰 위라는 게 뭐냐면 배설이 말하면 큰 배설이다. 김대위, 김 씨가 큰 배설을 갖고 있구나. 되게 큰 배설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대위라는 계급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처럼 원래 갖고 있던 의미하고 그것이 이제 정의대에서 쓰이는 의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겠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차치하고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툴을 만들었는데 이전에 만든 거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상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예제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를 빼버리고 계산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연속 변수로 된 것들만 이제 계산하는 거죠. 플러스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존, 솔라레이, 윈드, 기후를 나타낸 건데, 이것들이 오존과 솔라레이 각각에 대해서도 히스토그램과 덴시토그램, 그래서 어떤 분포인지를 보여주고, 이 두 개의 분포가 산점도를 그려서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아주 상관계수가 높지 않겠네요. 보니까 0.24, 별로 둘 사이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꽤 높은 것이 요거잖아요. 오존과 템퍼러처, 요 정도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55, 그 P 값은 요걸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도 대충 파악이 되고, 이 둘 사이 관계를 상관계수나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이 자체가 뭐 어떤 연구 최종 결론으로 내는 플랫일 때도 있지만, 또는 이제 탐색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탐색적으로 판단할 때도 좋은 플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많이 쓰는 게 피어슨 상관계수고, 나머지는 이제 스피어만이라든지 켄달의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고요. 뭐 색깔 같은 거 조금 편집할 수 있게끔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여기 자세히 안 보시겠지만 여기 보면 조그만 이렇게 점들이 있어요. 이 막대가 많은 것은 촘촘하고요.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러그라 그러는데, 러그란 건 뭐냐면 이제 뭐 양탄자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천조각, 그래서 이제 털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양탄자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잘 안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확대했는데, 확대해보면 이 로고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로고입니다. 그런 로고들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뭐 콜레이션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스타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이때 스타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 같은 것도 이건 이제 조절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은 좀 더 크게, 작게 이렇게 하는 거를 스케일로 했습니다. 글자 크기라든지 뭐 알파 값이라든지 나머지 것들을 이제 막상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음에 리절트에는 이제 요런 거 넣어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코릴레이션 값들이죠. 0.24이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이 요건데요. 그게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관 분석만 좀 더 약간 다른 의미로 이제 필요합니다. 아까 그것을 처음으로 기초적으로 많이 쓰시면 좋겠고요. 이건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전부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열들이고요. 플러스를 그려보면 약간 예쁘게 이렇게 숫자를 그려주고 상관계수가 높은 거 1이 되면 초록색,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귤색인가? 하여튼 요런 색깔로 해서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수박색이라 그러죠. 참 이거 수박색을 표현해 주는 거고, 이 숫자로 상관계수를 보여줍니다. 역시 이제 피어슨과 스피어만 이제 뭐 캔달 이런 것들을 상관계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 뭐 색깔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뭐냐? 여기 이제 상관계수,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있죠. 숫자들을 여기 보이는데,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으로 보면 요거를 로어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만,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대칭이라서 요 값이랑 요 값은 같아요. 항상 요 값이랑 요 값은 같고, 이렇게 요걸 1을 기준으로 딱 접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쪽이나 아래쪽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반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시면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각형인데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상관 계수가 비슷한 것들, 이 자료가 뭐냐면 자동차의 어떤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게라든지 그 파워, 홀스 파워, 그러니까 마력, 힘, 무게도 좋고 힘도 크고, 그 다음에 좀 뭐 실린더 개수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큰 차들이잖아요. 큰 차들이 서로 관계가 높죠.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높고, 나머지 요것들은 또 자기들끼리 또 상관관계가 높고 해서 이 상관계수의 그걸 따라서 재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재분류 해주는 그런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세 번째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나 더 강조했어요. 상관계수만 구해줄 뿐 아니라 상관계수를 응용해서 이제 분류하는 거, 이 변수들을 분류하는 거. 요게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요인 분석, 그 팩터 어널리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초 단계에서 한번 다뤄봅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플러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제 상관계수 높은 거는 이제 크고 진한 파란색이고, 동그라미도 커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그라미 작죠. 상관계수 낮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뭐 스퀘어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일 때는 색깔도 진하고, 그 다음에 더 날씬하죠. 이 타원이. 근데 이제 상관관계 별로인 것들은 원에 가까워지면서 색깔이 흐리멍텅하게 바뀌죠.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요 이제 위쪽은 서클로 하고 아래쪽은 숫자로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정보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아래쪽을 이제 위쪽은 서클, 아래쪽은 숫자 또는 칼라, 뭐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예쁘다는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뭐 똑같은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오리지널이 이제 요 순서가 데이터를 업로드한 순서예요. 이거 변수들 순서인데, 요거를 바꿔서 자 알파벳 순서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더 중요한 건 요거를 이제 묶어보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아까처럼 상관계수가 좀 비슷한 것들이, 높은 것들이 낮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주성분 분석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위계적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묶을 수 있고, 위계적으로 묶어야 될 때는 또 이제 하부 메뉴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각형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이제 크게 두 개로 묶겠다. 그 자동차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그 힘, 파워 내지는 덩치 이런 거 관련된 변수들이 있고, 요것들은 그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다른 쪽의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변수 그룹을 묶을 수 있죠. 사람을 나타낼 때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뭐 그 성품과 관련된 변수들이 있겠고, 그 외모와 관련된 변수들도 있겠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나라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뭐 국력이라든지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있겠고, 또 나라의 그 문화, 경제 뭐 경제 지표도 있고, 문화적 지표도 있고, 뭐 청렴도 지표도 있잖아요. 근데 청렴 지표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 묶을 수 있는 거죠. 상황계수 높은 것들이. 그래서 두 개로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를 묶을 수도 있고, 네 개를 묶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묶어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관 분석 자체가 그 자체로도 뭐 좋은 훌륭한 그런 분석이지만, 상관 분석을 점점 응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툴들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주소는 이렇고요. 이걸 이제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